세상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취업계 수사반장 공반장 박봉서입니다. 자, 활짝 핀 병신여에도 공채를 잡아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직업방송의 전매 특허 공채를 잡아라에서는 정말 끝나지 않는 특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2016년 비상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늘과 관련된 직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이름도 참 잘 갖다 붙입니다. 이름하여 비행소녀 특집으로 이번 주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요. 바로 이 승무원직을 좀 낱낱이 또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채를 잡아라해서 이 승무원직을 파헤쳐보기 위해서는 이분을 모셔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면접 승리의 날개를 달아라. 면접계 데뷔마마 이민영. 예, 데뷔마마 이민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자, 우리 소장님 저희 지난 설 특집 방송 때 저희 공채를 잡아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출연하신 걸 제가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때 방송 좀 어떠셨나요? 저는 학생들하고 방송을 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전문가님들하고도 또 함께 자리를 해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셔서 이제 공채를 잡아라 정말 위상을 드높여주고 나오셔서 보는 제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 역시 설 특집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명입니다. 지니미니의 미니 김수민 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안녕. 안녕, 공채를 잡아라의 예. 미니 김수민입니다. 팡팡. 아, 정말 예. 못하겠네요. 네, 설 특집은 그때도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했던 거니까 예. 이쯤에서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에 우리가 또 한 번 함께 하게 되는 승무원 특집, 비행소녀 특집,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저 역시 오늘 기대가 되는 특집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승무원 하면 우리나라에서 두 개 큰 항공사가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해 줄 기업이 배우 박주미 씨, 한가인 씨, 이보영 씨 등등을 배출한 웬만한 연예인 소속사보다 그 선경지명이 있는 그런 기업 아시아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아시아나 항공사의 승무원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교육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직 내의 분위기라던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비행소녀 특집 1편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승무원직 곧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수사 개시!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서울의 야경은 물감처럼 번져가고 취준생 시절은 이제 안녕. 창공을 가리며 시성, 교양, 국제적 매너,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항공사 승무원 취업의 모든 것 이름하여 비행소녀 특집 지금 이륙합니다. 예, 비행소녀 특집 이륙을 했습니다. 자, 먼저 소장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조종사, 파일럿들도 승무원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런 승무원들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직무 분류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일반직이 있고요. 그리고 캐빈 서비스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운항직, 정비직, 또 운항 관리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중에서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하면 일단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해주시는 분들을 다 승무원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조종사도 비행기 탑승을 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은 우리가 운항 승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분들은 캐빈 서비스직에 해당이 되고 우리 승무원 중에서도 이제 객실을 담당한다 해서 객실 승무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렇군요. 캐빈 서비스직 여기서 또 한번 일반 상식적인 그런 얘기를 알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
작년부터 이 금호 아시아나 저희가 이제 오늘 알아볼 기업인데 매체나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는 기사를 제가 좀 많이 접했었습니다. 실제 좀 채용에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신문 기사 외에도 보도가 많이 된 바가 네. 있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정해진 어떠한 비행 스케줄은 소화를 해야 되죠. 근데 승무원이 탑승을 하는 그 인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승무원이 탑승을 할 때 비행기에 탑승을 하는 승객의 수에 의해서 승무원이 오늘 몇 명 탑승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좌석수, 그러니까 비행기가 예. 비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명이 타는 비행기다. 그러면 몇 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주어져 있는 어떤 비행 스케줄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적은 수지만 승무원의 채용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더라도 승무원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채가 꼭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융권을 다룰 때에도 기업별 신년사를 통해서 그 기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신년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년에 어떤 경영 방침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예, 이 예. 경영 방침이 창업 초심이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일 쇼크라든가 IMF 또는 금융 위기 같이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극복을 잘 해낸 그룹입니다. 예. 또 특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가 또 마침 창립 70주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창업 초심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경영 방침을 만들고 있어서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운 만큼 그 결의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년사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캐빈 승무원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아시아나의 캐빈 승무원직에 가장 요구가 되는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승무원에 해당되는 어떠한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지지는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시한 어떤 자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편안하고 호감이 가며 친밀감을 주는 첫인상이 좋은 승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또 고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가진 승무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센스를 지닌 승무원. 예. 국제적인 감각과 매너를 지닌 승무원. 이렇게 네 가지로 필요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비스 정신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첫인상도 좋아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승무원의 이미지나 인식하고 좀 다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포인트를 몇 개 조금 짚어드리자면 예. 일단은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 일단 사람들하고 많은 어떤 교류들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대인관계 능력 예. 또는 아무래도 외국을 나가고 외국 승객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 이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시아나 항공이나 또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동일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동일한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예. 원하는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어떤 동일함이 있는데 이러한 동일함들을 조금 추구하는 이러한 역량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기업 이미지에 이제 동일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이죠. 예, 일단 서류 전형을 좀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 전형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서류에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사람 뽑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예.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일단 서류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타 항공사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나항공의 그 자기소개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창적이고 왜 창의력이 이게 왜 통통 튀는 이러한 자기소개서가 아닌 아닌. 아닌 많은 사람들하고 경험을 하면서 농축된 어떠한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쓰기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죠. 그렇군요. 네, 또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성격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면접이잖아요. 친구들도 승무원을 준비한 친구들을 보면 이 면접을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게 승무원이면 일단 이쁘다. 아, 또 네.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말투도 상냥하고. 예쁘게 하시고 상냥하게 네.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쁜 사람을 좀 선호하고 잘 뽑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예. 실제 승무원다운 어떤 외모가 따로 있어요. 있나요? 네. 그냥 이쁘다가 아니라 그냥 예. 예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모습이 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기자기하게 예쁜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예. 미인 대회나 어떤 연예인들의 어떤 예쁜 모습은 또 그거랑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보면은 우리 김태희 씨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우시죠. 화려하게. 예. 근데 우리 김태희 씨 같은 스타일은 아닐 수 있고요. 우리 과거에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CF 모델, 광고 모델을 해주셨던 연예인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가인 씨나 또는 이보영 씨 또는 박주미 씨 같은 이미지 또는 최근에 지금 모델을 하고 계시는 네. 고원희 씨라고 있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실 지금 화면에 텐데 나오고 있는 저분이 맞죠? 맞습니다. 그냥 약간 착해 보이고 밝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를 선호를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네, 한가인 박주미 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온 저분처럼 화려하기보다는 좀 선하게 생기고 좀 참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쁘고 잘생긴 것을 떠나서 아시아나에 잘 어울리는 이미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TV에 나와서 방송에서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네.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소장님은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를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떻게 무슨 생겼다는 말인지 건가요? 그랬더니 예. 캐세이 퍼시픽처럼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캐세이 퍼시픽이면 이제 홍콩을 좀 거점으로 하는 이 영국계 항공사라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예. 그렇게 써 어떤 있는 이미지인 거죠? 항공사인데 또 말씀해 주셨던 게 결국에 이제 기업별로 이제 이미지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기업별로 이미지가 정해져 있고요. 기업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가진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어떤 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든 직업이 사실은 요즘에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특히나 승무원은 더 할 수 있겠죠.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쁜 사람을 뽑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미지가 좋고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쁘고 인상 좋고 이미지가 아시아나와 맞는 아, 예. 이런 친구들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결국은 예뻐야 돼.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꼭 예쁜 사람을 뽑으려고 해서 뽑은 건 아니고 이미지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중성적이고 또 선해 보이는데 예쁘게까지 한 지원자들이 있어서 뽑아놓고 보니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었군요. 그렇군요. 중성적이면서도 또 예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은데 면접에서도 중요한 점 하나가 또 복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승무원 면접 복장을 입고 나왔는데 한겨울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승무원 복장은 면접 볼 때 겨울에도 이렇게 반팔을 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유니폼을 여름에 유니폼이 반팔 유니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팔에 어떤 흉터 같은 게 있지는 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반팔로 한겨울이지만 네. 면접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민 씨 의상처럼 하얀 색깔 블라우스에 검정 색깔 스커트를 입는 의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블라우스도 다 같은 블라우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어떠한 얼굴형이 동그랗다, 조금 얼굴이 길다 하면은 그에 따라서 어울리는 카라의 모양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우리 수민 씨를 보면은 앞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죠. 근데 사실 뒤에 보면은 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핀으로 막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체형에 맞게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슴이 조금 있다.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커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배 부분이 또 이렇게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건지 예. 우리 아실 거예요. 덩치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예, 맞아요. 그러면 좀 수선을 해서 내 몸에 맞는 옷을 착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선까지 하는 노력으로 자신의 지금 몸에 좀 피트하게 맞출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면접 복장이 정말
작은 부분 좀 디테일하게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예. 제가 옷을 많이 입어보고 평소에도 조금 연습을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예, 또 예. 그중에서 좀 구체적인 거 한 가지는 우리 여성들이 좀 실수하는 게 여학생들이 속옷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 하얀 색깔 블라우스가 구겨질 게 걱정이 돼서 들고 와서 면접장 주변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흰색 블라우스를 입을 거라는 생각을 아침에 못 했나 봐요. 까먹었구나. 예. 그래서 뭐 속이 훤히 보이는 어떤 뭐 속옷을 착용을 했다거나 이런 예. 실수들이 가끔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팔 소매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팔 길이도 내 체형하고 가장 잘 맞는 팔 길이를 조금 잘 선택을 해서 착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커트인데요. 스커트는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한가요? 스커트 요즘 학생들이 스커트 긴 거 없다고 저한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니폼 스커트 길이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릎이 네. 살짝 보이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스커트의 디자인도 A라인이나 H라인,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양의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도 마찬가지예요. 허리하고 엉덩이 부분 잘 맞을 수 있게 조금 수선을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앞트임은 절대 안 됩니다. 앞트임 스커트가 있는데 예, 단정해 예.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구겨짐이 있기 때문에 좀 구겨지는 것도 구겨짐이 좀 덜 가는 어떤 그 원단을 선택을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스커트를 입게 되면 우리가 구두를 또 착용을 네. 하게 되는데 구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가 아무리 커도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되고 검정색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코가 뾰족한 아, 예. 앞코가 뾰족하고 발등이 훤히 보이는 구두를 선택을 하셔야 서 있을 때 다리가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왜 굽이 메탈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리본 장식, 뭐 이렇게 반짝이 보석 장식 이런 구두들이 있어요. 네. 예쁜데 좀 면접 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복장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가 승무원 아카데미 같은 느낌도 그렇네요. 듭니다. 자, 이 복장만큼이나 사실 또 화장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화장은 진하지 않게 하는데 그래도 했다는 표시가 나게끔 화장을 해주셔야 네. 되고요. 우리 섀도우나 볼터치 같은 거 색깔을 선택을 할 때도 나한테 조금 맞는 색상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예.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죠. 그리고 실제 승무원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게 되면 컬러 진단 같은 걸 해줘요. 뭐 예를 들어 웜인지 쿨인지 차가운 계통의 색깔이 어울리는지 따뜻한 계통의 색깔이 어울리는지를 알려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미리 면접을 볼 때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주고 이미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간단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핑크색도 어떤 핑크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살구색도 어떤 살구가 나한테 어울리는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승무원다운 메이크업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승무원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화장과 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소장님이 아시아나 신입 승무원 교육도 많이 해보시고 아시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신입 직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지원 예정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중요한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일단 아시아나 경우는요. 일단 밝아요. 아. 밝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제가 연수원을 이렇게 다니면 연수원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뭐 외부를 제가 이렇게 가보면 어디서든 신입 승무원이라는 게 딱 티가 나는 게 너무나 큰 소리로 밝게 인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인사를 받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아주 오버스럽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게 아마 성격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동안 좀 아시아나 광고에서 좀 비춰졌던 이제 배우들의 모습을 봤을 때, 뭐 박주미 씨나 한가인 씨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좀 조신하고 참한 그런 모습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의외네요. 예. 일단 신입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아침 8시부터 진행을 해요. 예. 근데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데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출근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집에 가서도 매일같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아이고, 자야 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피곤한 기색 없이 와서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이게 성격이나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격이 그 안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감정 노동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정 노동자이신 이런 분들이 실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내 성격이 이런 예. 부분들도 조금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승무원 하면 겉보기에는 뭔가 화려한 직업같이 보이지만 하늘 위에 흔들리는 기내 안에서 서비스를 하기란 정말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승무원이 나랑 잘 맞는 직업인지를 고민을 해본 후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이번에는 과연 아시아나 캐빈 승무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경력이나 지원서 같은 지원서 내에 있는 어떤 내용들의 진위를 그냥 살펴보는 정도이고요. 평이한 질문입니다. 예. 우리 수민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먼저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본 적이 있었는지 또 어땠는지를 물었고요. 혹시 다른 항공사 면접도 본 적이 있나요? 또 어디라고 물었고, 전공이 디자인인데 우리 회사 유니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지원자는 본인이 서비스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좀 평이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핵심을 좀 쿡쿡 찌르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진솔하고 또 밝은 이미지로 좀 대답을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답변이요. 물론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어떤 논리를 거창하게 될 필요는 솔직히 없고요. 예. 오히려 밝은 음성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시아나 항공 캐빈 승무원제 합격을 위한 모든 것을 정말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우리 소장님께서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시죠. 승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거든요. 내가 외국을 가는 걸 좋아한다 해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친해질 수 있어야 하고 많은 어떠한 대인관계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긴 비행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직업보다는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두루두루 다양한 부분에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주 귀감이 되는 이민영 소장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숨차게 달려왔고요. 오늘 김수민 캐스터는 어떠셨나요? 네, 직접 이렇게 의상을 입어보고 하니까 예. 제가 승무원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뭔가 생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민영 소장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내일은 어디까지 가봤니? 엑설런트 인플라이 이 대한항공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빵!